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평범한 직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37살로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아내 서연은 35살로 광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이들 부부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이들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을 깊이 신뢰했고 서연 역시 민호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열리는 대학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아내가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당연히 반가워하며 보내줬죠. 동창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고 대학 시절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테이블에는 와인잔이 오가고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아직 싱글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하지만 그날 서연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대학 시절 서연과 같은 과였고 한 학기 동안 짧은 썸을 탔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서연이 먼저 고백할 용기가 없었고 지훈 역시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졸업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가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그 감정을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니까요. 15년 만에 다시 마주한 지훈은 대학 시절보다 훨씬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건축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세련된 네이비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대학 시절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죠. 서연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지훈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가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지훈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동창회가 끝날 무렵 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 거리에서 잠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은 서연에게 결혼했냐고 물었고 서연은 6년 전에 결혼했다고 답했죠. 지훈도 결혼은 했지만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요. 그는 서연에게 예전에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분명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헤어지기 전 지훈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창들끼리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는 의미였죠.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지훈은 다음에 또 보자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그 짧은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호에게 동창회가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어요. 서연은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누구누구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서연은 친한 친구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지훈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빠뜨렸죠. 민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들뜬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죠. 예전에 미처 시작하지 못했던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그때 지훈과 제대로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민우를 바라보며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동창회 한 번 다녀온 것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연의 생활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원래 서연은 출근 준비를 30분 정도면 끝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에 자연스러운 립스틱 정도만 바르고 나가곤 했죠. 하지만 요즘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아이섀도우 색깔을 고르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렸고 립스틱도 여러 개를 발라보며 고민했어요. 예전에는 쓰지 않던 코랄 핑크 색상의 립스틱을 새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화장을 꼼꼼하게 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회사에 특별한 행사라도 있냐고 물어봤지만 서연은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해보는 거라고 대답했죠.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에 새로운 남자 동료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민호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어요. 서연의 변화는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서연은 6시 반이면 집에 도착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7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민호가 오늘 왜 늦었냐고 물으면 서연은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왔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민호도 그러려니 했어요. 광고회사는 원래 야근이 잦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사나흘씩 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자 민호는 다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 사용 습관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요즘 서연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다가 문득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민호가 뭐 보냐고 물으면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인스타그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다가가면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했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호가 자는 척하며 곁눈질로 보니 서연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가 누구와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괜히 의심한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껄끄러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민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지훈이었죠.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입고 출근했겠네요. 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민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가 화면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누구한테 온 거냐고요. 서연은 동창 친구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제를 돌리듯 저녁 뭐 먹을지 물어봤어요. 민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창의 이유로 친구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활성화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서연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그저 자기 관리를 시작한 것뿐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었어요. 민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심심풀이로 피드를 넘기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서연의 계정을 클릭하게 됐어요. 아내가 최근에 어떤 사진을 올렸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서연은 2주 전에 동창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10여 명의 사람들이 레스토랑 테이블 앞에 모여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서연을 찾아봤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중앙쯤에 서 있었는데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는 서연과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었는데 유독 그 남자만 서연과 가까웠죠. 민호는 사진을 확대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낸 지훈이라는 사람이 혹시 이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댓글 창을 내려봤습니다. 동창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디가 지훈이라는 사람이 남긴 댓글이었어요. 그날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서연 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댓글이었지만 민호는 그 안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다른 동창들의 댓글은 대부분 반말이거나 편한 말투였는데 유독 지훈의 댓글만 존댓말에 서연 씨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관심을 드러내는 느낌이랄까요. 민호는 지훈의 프로필을 클릭해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 사진은 볼 수 없었지만 프로필 사진만은 볼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체 사진에서 서연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던 거죠. 오늘도 예쁘게 입고 출근했겠네요. 라는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창 친구라면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너무 사적이고 친밀한 뉘앙스가 아닌가요? 민호는 다시 동창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었지만 뭔가 의도된 배치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표정도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민호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가
동창회 다녀온 이후로 변한 것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외모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 퇴근 시간이 늦어진 것,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의 존재. 민호는 서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한다는 것이 찜찜했어요. 만약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의심해서 아내를 상처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확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도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거울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립스틱을 바르면서 입꼬리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뭔가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민호는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사에 좋은 일 있냐고요. 서연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대답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어요. 아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웃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지훈일 거라는 것을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혼한 지 6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연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서연도 민호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동창의 사진을 봤어요. 서연과 지훈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래야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의 의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연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 샤워를 할 때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이나 침대 위에 그냥 두고 갔어요. 하지만 요즘은 샤워실에까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음악을 들으려고 가져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음악 소리는 없었어요. 대신 가끔씩 카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샤워를 하면서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뒤 민호는 욕실 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서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샤워를 하면서 혼자 웃다니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죠. 서연은 누군가와 영상통화라도 하는 듯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냈어요.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샤워하는 시간마저 누군가와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챙겨가다니. 이건 명백히 뭔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죠. 거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을 때마다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거나 아예 무음 모드로 바꿔놨죠. 알림이 와도 화면이 켜지지 않게 설정까지 해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옆에 다가가면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치 민호에게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요. 민호는 어느 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일부러 뒤에서 슬쩍 다가가 봤어요. 서연은 민호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호를 올려다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민호는 물 좀 가져다 달라고 둘러댔어요. 서연은 부엌으로 가면서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을 텐데 말이죠.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더 큰 변화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결혼 초기만큼은 아니어도 민호와 서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어요.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다가가면 서연은 슬쩍 몸을 돌리거나 피곤하다며 거절했죠. 처음에는 정말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3주가 지나도 서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면 서연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고 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서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호의 손을 살짝 밀어냈죠.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민호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냥 피곤한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서연은 이미 잠든 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이렇게 거리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분명했죠. 민호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나 서연보다 먼저 씻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데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죠. 민호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서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됐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하며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주 뒤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서연은 민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대학 동기 여자친구들이랑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끝날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는 내용이었죠. 민호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 평일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주말에 만났는데 말이죠. 민호는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연이 정말 여자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걸까요? 민호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서연의 친한 친구들 계정을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그 중에서 수진이라는 친구가 오늘 스토리를 올렸더군요. 수진은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스토리를 클릭했습니다. 오늘 저녁집에서 남편이랑 치킨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 7시 30분에 올린 거였습니다. 민호는 다른 친구의 스토리도 확인해 봤죠. 은지라는 친구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인증샷을 올렸어요. 역시 7시 45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자주 언급하던 다른 친구들의 계정도 모두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강남역 카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자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서연은 분명 지훈을 만나러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당장 서연에게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9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은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했죠. 민호는 그래,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응, 오랜만에 수다 떨어서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민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핸드백을 슬쩍 봤어요. 안에는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 옆에 작은 쇼핑백이 하나 있더군요. 민호는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향수 박스가 들어 있었어요. 브랜드를 보니 샤넬이었습니다. 가격이 2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죠. 서연은 원래 향수를 자주 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렇게 비싼 향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쇼핑백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태연한 척 휴대폰을 봤어요. 잠시 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향수 박스를 꺼내더니 기분 좋은 표정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민호는 물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냐고요? 서연은 응, 오늘 백화점 지나다가 샘플 받아봤는데 향이 좋아서 샀다고 했죠. 민호는 백화점에 들렀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잠깐 스쳐 지나가듯 들렀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죠. 카페에서 친구 만난다더니 백화점은 언제 간 거죠? 그날 이후로 민호는 서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서연의 귀가 시간을 기록했어요. 월요일 7시 15분, 화요일 7시 40분, 수요일 9시 5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패턴을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은 7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던 날들이었죠. 민호는 서연의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었어요. 민호는 서연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이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해 봤어요. 강남 쪽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서연의 회사는 을지로에 있는데 집은 송파구입니다. 을지로에서 송파로 오려면 강남을 거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자주 강남 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민호의 의심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거짓말, SNS를 통한 확인, 비싼 향수, 불규칙한 귀가 시간,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의 존재. 민호는 더 이상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서연과 제대로 된 대면을 할 수 없었죠.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사설탐정 사무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가 좋은 몇 곳을 찾아봤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상담 방식도 제각각이었죠. 민호는 그 중에서 강남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후기도 괜찮았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10층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탐정은 민호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죠.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 망원렌즈, 녹음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편안하게 이야기하라며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록해둔 서연의 귀가 시간이 적힌 엑셀 파일을 출력한 종이었어요. 그리고 동창의 사진을 캡처한 것과 지훈이 서연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도 함께 출력해왔죠. 민호는 탐정에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동창의 이유로 변한 것들, 휴대폰을 감추는 행동, 거짓말을 한 날들,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의 존재까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탐정은 민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의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늦게 귀가하는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등등이었죠. 민호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보통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요. 회사는 을지로에 있고 집은 송파구인데 최근 강남 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서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탐정은 알겠다며 조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죠. 비용은 일주일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탐정은 계약서를 작성하며 설명했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대에 서연을 미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겠다고요. 필요하면 주말에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죠. 탐정은 늦어도 열흘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만약 탐정 조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자신이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륜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는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겠죠. 민호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의심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물어봤고 서연은 치킨 시켜 먹자고 했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탐정이 서연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민호는 치킨을 씹으며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같이 탐정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탐정은 중간 보고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초조했죠. 혹시 서연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행동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퇴근이 늦은 날도 있었고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기도 했죠. 민호는 그저 탐정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민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보고서 준비가 끝났으니 시간 되면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겁니다. 민호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며 조퇴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도착한 민호는 긴장한 표호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탐정은 이미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민호가 의자에 앉자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인께서 다른 남성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계신 것이 확인됐다고 했죠. 민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은 파일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민호 앞에 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민호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 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서연의 표정은 밝았고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탐정은 이 사진은 지난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찍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친구들 만난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40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을 기억했죠. 서연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탐정은 두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서 약 2시간 동안 식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망원렌즈로 찍은 레스토랑 내부 사진도 보여줬어요. 서연과 지훈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 한강공원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의 팔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민호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서연이 다른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탐정은 이 사진은 토요일 오후 4시쯤 찍은 거라고 했어요. 서연이 그날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탐정은 사진 외에도 동영상도 몇 개 찍었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영상은 강남역 거리를 걷는 서연과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은 잡지 않았지만 팔이 스칠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걸었어요. 지훈이 무슨 말을 하자 서연이 크게 웃으며 지훈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장난스러운 스킨십이었죠. 민호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카페 앞에서 헤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서연과 지훈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탐정은 총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결과 서연과 지훈이 5차례 만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만난 장소는 주로 강남 청담 한남 쪽이었고요. 시간대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창 이상으로 보인다고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체 접촉이나 눈빛, 대화하는 분위기 등을 봤을 때 연인 관계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탐정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실한 증거를 보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탐정은 이 자료들을 USB에 모두 담아서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죠.
이미 진실은 명확했으니까요. 민호는 남은 비용을 지불하고 탐정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6년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연과 대면을 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을 건지 말이죠. 민호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서연과 직접 대면하기로요. 증거를 보여주고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따져 묻기로 했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서연이 집에 돌아오면 바로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USB와 탐정이 준 사진들을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서연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6시 45분이었습니다. 서연은 보통 7시쯤 들어오니 20분 정도 남았죠.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7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온 겁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다녀왔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죠.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훈과 함께 걷는 자신의 모습. 청담동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장면, 한강공원 벤치에서 지훈의 어깨에 기댄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죠. 서연은 입술을 떨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면 모르냐고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건 오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동창 친구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해준 것뿐이라고 했죠. 남녀 간의 감정은 전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하나씩 집어들며 물었어요. 그럼 이건 뭐냐고, 왜 어깨에 기대고 있냐고, 왜 손을 잡고 있냐고 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민호는 노트북을 열어 탐정이 찍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연과 지훈이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서연이 지훈의 팔을 치며 장난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멈추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것도 상담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여자친구들 만난다고, 거짓말한 날에 기록 회사 회식 간다고, 속인 날에 사진, 주말에 친구 만난다며 나갔던 날, 지훈과 한강공원에 있던 증거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창회 이후부터라고요. 지훈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예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 만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냉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6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했죠. 서연은 울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민호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만나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죠.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비웃었어요. 갈등했다면서 왜 매일 밤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냐고.
왜 거짓말을 반복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죠. 민호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는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민호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법적으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받고 싶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서연에게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훈과는 완전히 끝냈다고 말했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6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아무리 사과해도 민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상처만 남았어요. 더 이상 서연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따로 살기로 결정했죠. 서연은 현관 앞에서 민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서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동창회에서 지훈을 다시 만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순간의 호기심과 설렘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6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함께 웃으며 여행 다녔던 추억들.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